캐나다 여자친구가 던지는 질문. 너희가 그냥 잘 지내면 안 돼? 너희, 일본과 한국, 의미, 넘어가라.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? 넘어가라, 넘어가라, 넘어가라. 기차에 탄 소녀들. 안녕하세요. 에밀리 정민윤입니다. 저는 시인입니다. 저는 만 11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지금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표현이 있어요. 그게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. 미국에서 백인성에 편입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동아시아인들인 것 같고,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친절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. 저희를 위협적인 인물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. 그런데 모델 마이너리티라든지 이런 편견들은 결국은 한 그룹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언어적 폭력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그리고 크고 작게 느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. 당연하게 너는 아시아인이니까 이런 공부를 할 것이고, 가정은 이런 환경이었을 것이고, 또 시를 쓸 때도 저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굳이 너는 아시안이니까 혹은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우울해 있으면 수학 시험을 망쳐서 우울해 있냐, 넌 수학을 못한다면 아시아인도 아니지 않냐, 이런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,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편견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도 무조건 한국에 대한 글, 그리고 좀 전통에 대한 글을 쓰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고, 시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문화를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시아계 아니면 다른 이민자들이 겪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메인스트림 사회에 우리의 입장, 우리의 역사를 번역해 주어야 한다,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소소한 편견들이 저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시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로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지만 왜 이분들의 이야기를 시로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은 저도 따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시라는 장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? 사실 이 역사를 언제 접했는지 발견의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석사 때였으니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좀 더 몰두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정말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증언들이나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는데, 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. 저도 모르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.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더 역사책도 많이 읽어보고 제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. 제가 증언들을 직접 읽어본 것이 시를 쓰기 시작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,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더 와닿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
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지금도 고민이 되는데요. 이미 출판이 됐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시로 옮긴다는 것 자체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, 그리고 이것을 시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공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뭐 훼손시키진 않을까, 혹은 그분들의 가족들이나 혹은 활동가 분들께 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윤리의식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시인으로서,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. 위로의 좀 시일 수도 있겠네요. 증언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을 쓴다고 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집을 내면서 제가 어떻게 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강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그 사건을 미국에서 인터넷상으로 지켜봤지만 그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문학계에서 침묵당한 여성들 그리고 살해당한 여성들은 대체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명작이라고 우리가 아는 뭐 국민 문학 작품들은 거의 다 남성이 쓴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문학 역사를 생각하면 거의 다 남성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류적으로 생각해서 여성들은 뭐 문학에 관심이 없었다든지 소질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문학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많은 여성분들이 댓글로 공감을 해준 내용이거든요. 저희가 저널 같은 것에 시를 투고를 할 때 가끔 에디터들이 지금은 받을 수 없지만 다음에 더 다른 작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,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장을 받았을 때 남성 시인들은 거의 바로 다른 작품들을 보내지만 여성 시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자신감이나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내용이라서 네,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. 네, 유해한 남성성 아닐까요? 그것은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젠더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페미니즘적인 인식 변화라든지 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계몽의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을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들도 나서서 다른 남성들과 페미니즘적인 얘기를 나누고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좀 더 많이 타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. 프로-불편러 혹은 예미니스트 이런 단어들을 많이들 쓰잖아요. 그렇게 레이블 당한 분들에게 당신이 불편한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저희가 불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거기서 불편해하지 말라, 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생각해보게끔 하는 그런 주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군가를 그런 레이블을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매사에 뭐 부정적이고 유머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도 세상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인데 정의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문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릴
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계속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